월급이 적어도 절세를 포기할 필요 없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가입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ISA, 연금저축계좌와 IRP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자본으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린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계좌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되지만 대상에 해당된다면 절세 효과가 크다. 이 상품은 개인별로 금융권 통합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실제로 월급이 적어도 이자 수익이나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분들한테는 두루 유리하다. 가입 팁은 우선 자신이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증빙 서류로 확인을 받는 것이다. 고령자나 수급자라면 바로 서류를 챙겨가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계좌 개설 시에는 비과세 적용 범위와 통합 한도를 꼭 상담원에게 재확인하고 기존에 보유한 동일 성격의 비과세 상품이 있는지 통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다.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이며 순이익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ISA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절세 혜택을 얻기 좋다. 특히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가입 시에는 계좌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형은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영하기 쉽고 증권사형은 주식과 ETF에 접근하기 좋다. 소득이 낮더라도 매달 소액을 자동 이체로 넣으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ISA 가입 팁은 세제 혜택이 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가입 유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담을지 목표 비율을 미리 정하고 자동 분할 매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정적 매매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다. 이 두 계좌는 세액공제형 상품으로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세액공제 한도와 IRP를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큰 장점은 즉시 세금 환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환급되는 세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현금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가입 전략은 먼저 연금저축의 한도를 우선 채우고 추가 여력이 있으면 IRP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이나 프리랜서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는 분들은 IRP를 통해 추가 납입을 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롭고 연금 수령 전 중도 해지 시 제약과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인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 세 가지 상품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대상에게 강력한 비과세 이자 혜택을 준다. ISA는 다양한 자산을 하나로 묶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장기 적립에 적합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로 즉시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이제 실전 가입 가이드를 알려준다. 첫째, 자신의 자격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라.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금저축과 IRP에서 어떤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ISA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목표 기간을 정하라. 단기 목돈 마련인지, 중장기 노후 준비인지, 자녀 교육 자금인지에 따라 어떤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가 결정된다.
단기 목적이라면 ISA나 비과세 종합저축을, 장기 노후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셋째, 자동화하라. 소액이라도 매달 자동이체로 넣으면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넷째, 상품별 유지 조건과 해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 시 환급세와 공제 환수 규정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별 수수료와 운용 옵션을 비교하라.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운용상품과 수수료 구조가 다르다. 장기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운용 보수와 상품 라인업을 반드시 체크하라.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사례 하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인 근로자. 어는 매달 10만원씩 ISA에 넣어 적립식 펀드와 예금을 섞어 운용한다. 연간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운용 목표를 잡으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례 둘, 연봉이 낮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B는 연금저축에 연간 2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해 합산 공제한도를 일부 채운다.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즉시 환급을 받아 단기 생활비 보완에도 도움을 받는다. 사례 셋,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예금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다. 다음은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이다. 첫째, 중도해지와 세액 환수 규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중도 인출 시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계좌 종류별 통합 규정을 확인하라. 비과세 적용은 금융권 통합 기준이 있으므로 다른 은행에 같은 혜택 계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상품별 수익 발생 시 과세 방식의 차이를 알아둬라. 예를 들어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 투자 수익과 국내 이자 수익의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를 준다. 1. 본인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했다. 2. 월별 납입 가능 금액을 정했다. 3. 목표 기간과 목적을 정했다. 4. 자동 이체로 절약과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다. 5. 금융기관별 수수료와 상품을 비교했다. 6. 중도해지 규정과 세액 환수 규정을 확인했다. 영상 마무리로 한 문장 요약한다. 소득이 낮아도 절세는 가능하다. 조건에 맞는 계좌를 알고 자동으로 꾸준히 넣기만 해도 세금은 줄고 자산은 커진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면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영상으로 답하겠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상품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라. 작은 습관이 큰 절세로 연결된다. 끝으로 공지한다.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가입 전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과 최신 세법 확인을 하길 바란다.